자, 두 번째 강의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이 되겠죠. 똑같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나머지는 현재 요 구간, 가운데에서 스케치했던 구간, 여기 스케치한 구간, 여기는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위에 아까 처음에 왜 작게 그렸냐면 어차피 위에는 구멍으로 다 뚫어놨기 때문에 크기를 너무 크게 그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반대쪽은 베어링 사이즈가 양쪽이 똑같고 그 다음부터의 치수가 이제 좀 모양이 달라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동일하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이 구간과 요 두 번째 베어링 구간까지만.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잡을 때 요렇게 자, 드래그를 해서 여기까지 지금 요 구간만 잡았어요. 그래서 자, 대칭 복사를 하고 자, 중심선은 가운데 Y축 확인.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좀 겹친 선이나 뭔가 딴 게 또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선택해서 따로 지우셔도 되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나머지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옆부분을 보면은 이런 데 있죠. 요 안에 이렇게 알 부분 요런 거는 다 주물이에요. 내부 여기도 측정 여기도 측정 여기까지. 오늘은 요거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볼 거고. 자, 그러면 측정한 부분까지 조금만 더 이제 그려본다면 자, 나머지 사각형 두 개만 더 그려볼게요. 요거보다 조금 뒤에 있는 사각형이 좀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더 작은 사각형이 또 하나가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측정한 부분이 한 5mm쯤 돼 보여서 5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지름은 뭐 한 33mm쯤 되는 것 같아서 자, 여기도 자, 33의 반 정도.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거 할 때 안에 요 알값이 좀 있잖아요. 알값을 좀 줘서 미리 넣겠다 하시면 넣으셔도 좋아요. 임의로. 뭐 한 2, 3mm쯤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폭이, 여기는 한 3, 4mm쯤 될 것 같은데요. 한 3mm쯤 넣어보고. 지름은, 20쯤 되니까 10만.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측정을 해서 다 된 거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오일실 자리입니다. 자, 오일실은 이렇게 일단 대충 네모를 하나 그리고 이제 규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일 나오죠. 여러분들이 5일 실 이렇게 치면은 잘 검색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중간에 띄어쓰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5일만 검색을 했어요, 저는. 자, 그리고 5일실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위에는 5일실 S계열과 G계열의 사이즈가 있고, 밑에는 부착 관계가 있는데, 요 두 개를 다 보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5일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아이고, 어디로, 너무 많이 내렸어요. 자, OLC를 보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S계열을 적용해야 되냐, G계열을 적용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대부분 치수는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S계열 경우에는 규격은 다 앞에는 똑같은데, B에 대한 이 두께 폭이 얘네들은 거의 한 종류밖에 안 나와져 있는데, G계열은 작은 거, 큰 거가 두 가지 사이즈씩 있어서 얘가 선택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작업할 때는 G계열을 보통 많이 찾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찾느냐? 안찌름 호칭이 기준이에요. 요게 기준. 이 안에 들어가는 축의 지름이 얼마냐에 따라서 오일실의 외경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도면도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얘가 보니까 오일실 안에 축이 들어가 있죠? 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요놈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얼른 재야지하고 막 측정하시면 안 되죠. 왜?
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베어링 규격을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620이죠.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6202는 뒷자리 두 개는 베어링의 안 찌른 번호라고 해서 예, 그죠? 예, 요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안 찌른 번호라고 해서 02라고 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측정하시면 안 되고 안 찌름 내경이 얼마냐면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00일 때, 01일 때, 02일 때, 03까지는 외우고 04번서부터는 곱하기 5를 해서 내경을 구하게 되는데 자, 이때 10mm, 이때 12mm, 이때 15mm, 03일 때 17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0이니까 15mm가 돼서 얘는 측정을 안 하고도 그냥 15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얘가 베어링 안찌름 내경이 15니까 이 오일실의 내경 기준도 15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다 동일한 내경이잖아요. 여기 15, 여기 15, 여기 15. 예, 그래서 15mm 기준으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D가 얼마냐면 외경이 25짜리가 있고 30이 있는데 그럼 나는 뭘로 해야 되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를 이용해서 대충 여기를 한번 재보세요. 그냥 재봤을 때 예, 얘가 재봤을 때 너무 규격과 차이가 많이 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걸 재보고 아 내가 지금 재본 규격이 여기서 딱 봤더니 25에 좀 가깝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4나 26이 나왔다. 그러면 25를 선택하시면 되고 좀 뭐 29나 31이 나오네. 그러면 30mm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선택하기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면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보니까 얘는 25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옆에 두께도 자연스럽게 4m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5에 사니까 요렇게 요게 25, 예, 요게 4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 그렇게 먼저 그려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자, 예, 지금 방금 전에 되게 중요한 부분 한 거예요. 자, 25mm가 지름이니까 그거의 반. 여기는 4mm. 요게 딱 규격 사이즈에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요거 찾고 밑에까지 다 봐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오일실의 부착광인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조립이 되는 위치에 제가 못따기를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일종의 오일실이 들어가는 조립 구멍이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못따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못따기가 좀 다른 못따기와 다른 게 아래쪽 사이즈를 보면은 못따기의 각도는 일반 각도처럼 45도가 아니라 15도에서 30도 사이로 적용을 하고 그럼 L 값은 요 못따기의 길이가 되는데 이 길이는 얼마로 잡냐면 0.1b에서 0.15 b니까 이 b 값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요 앞에서 찾았던 이 오일실의 두께 B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는 4mm를 찾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찾게 된다. 그러면 나는 0.15에다 곱하는 것보다 0.1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0.1에다가 그냥 하라 그래요. 0.1에다가 4를 곱하니까 L 값은 그냥 0.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 구석의 둥글기는 뭐냐면 요 R부분, 구석의 R부분에 반지름은 0.5 이상. 예, 요 값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B는 여기까지인데 이 못따기 길이를 감안하면은 요 최소 0.4mm만큼은 못따기 거리가 좀 더 나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값까지를 보통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B 값이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계산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자, 여기 3mm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0.4를 더해서 4.4로.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릴 때 내가 만약에 오일실이 B값이 5가 나왔어. 그러면 5.5.
3이 나왔어. 3.3.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더 편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조립도를 보면은 얘가 지금 나중에 배열이 아니 오일실이 들어오는 쪽이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여러분들. 보면은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껴줘야 되겠죠. 그럼 입구가 오른쪽이니까 못따기가 이렇게 놔야 돼요. 그리고 그럼 구석의 R값은 여기가 R이 들어가야 되겠죠. 방향상. 이걸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구석의 둥글기를 나는 요 사이에 아까 0.5 나와 있었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0.5를 주겠다. 이렇게 이거는 항상 규격에 상관없이 얘네들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는 나중에 모델링상에 있는 못따기로 적용을 하셔도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그려서 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 아직 앞부분에 구멍을 안 그려서 아직은 못따기 부분을 제가 그리지 않았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우선 못따기는 조금 이따 그리고 이 부분 이거 딱 보셔도 요거 주물자리 이건 그냥 측정하시면 돼요. 근데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 R이니까 그냥 이렇게 각지게 그려서 그래서 대충 요 사이즈 한번 재고 요 넓은 쪽 사이즈 한번 재고 왜냐면 우리가 각도를 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바깥쪽에 이렇게 선 위치가 임의로 있잖아요. 여기가 끝에니까 여기네요. 끝에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충 여기다 놓고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한쪽만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위치를 맞춰줄 때 나머지 여기도 선 한번 그리고 여기도 직선 한번 그려서 입구 끝 위치를 완전히 맞출 수 있게 그리고 모서리 같은 거는 코너 만들기 이런 걸로 한번 정리.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치수를 보니까 입구 쪽은 한 40쯤 될 것 같아서 20mm만 주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쯤 되니까 16. 자, 이렇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서도 위치를 맞춰줄 때 아까처럼 동일 직선. 여기랑 여기랑 동일 직선. 여기가 아니라 바깥쪽 입구가 여기네요. 여기랑 입구 쪽이랑 맞춰서 근데 이게 입구가 지금 원통이다 보니까 선이 안 잡히면 그냥 치수로 맞추셔도 돼요. 여기랑 여기랑. 그죠? 구속으로 맞춰도 되고. 만약에 구속으로 동일선상에 여기가 안 잡혀버리니까 위치를 일치 구속 같은 거를 넣어서 요 센터랑 요 끝점이랑 이렇게 맞춰도 되죠. 편한 대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규격이 있는 부분 빼고는 제가 크게 눈에 띄는 게 아니면 라운드, R값 같은 건 스케치에서는 잘 안 넣는 게 좋아요. 이제 입구를 다 넣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못따기를 하려고 했던 대충 요 정도에서 여기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못따기 선을. 그럼 이제 잘라줍니다. 나머지는 자르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까 길이가 직선 길이로 0.4였잖아요. 주고 그 다음에 각도가 아까 15도에서 30도가 규격에 써 있었죠. 요거 각도 15도. 또는 나는 30도가 좋다. 30도로 하셔도 돼요. 일단 30도로 할게요. 이렇게. 요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 규격. 그래서 이 전체 폭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체 폭은 B값 4mm에 더해서 L값 0.4를 더했고, 그래서 4.4로 했고, 그 다음에 요 L값이 0.4가 이 안에 포함이 됐고, 각도는 30도, 모서리의 라운드는 0.5 이상. 그러니까 0.5로 하고, 이게 추후에 여러분들 도면 작업할 때 이렇게 확대도로 나와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일실과 구멍용 멈춤 링까지 작업을 다 했어요. 지금 스케치를 할 게 되게 많았죠. 이 안에 구멍 자리에 대해서. 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치 종료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에다가 지금 이제 구멍에 관련된 스케치를 다 끝낸 거예요. 자, 해놓고 나서 이제 홈 메뉴에 돌출 말고 회전을 쓸 건데 선택할 때 아까처럼 교차해서 정지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저는 연결된 곡선으로 할 거고 입구에서부터 계속 바깥쪽 부분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의 위치들을 잘 보시면서 요거가 구멍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모델링상에서 뚫어줄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스케치를 한꺼번에 그려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도면이 충분히 산업기사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도면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그렸고요. 이번에는 중심선 자리까지 싹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안에 겹치는 부분은 선택을 안 할 거고 이렇게 잘 겹쳐서 선택이 안 될 것 같으면 치수선 같은 건 선택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겹쳐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이 나와요. 이렇게. 그때 라인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라인으로. 혹시 빼먹은 데가 없나? 선택이 공간이 빈 데가 없나? 잘 보시고. 자, 여긴 다 된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고 자, 축 벡터 지정 가운데 축 아무거나 선택 하나 해줘도 되겠죠. 자, 해주고 자, 지금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때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마우스 3번 꾹 눌러서 쉐이드 모드로 다시 바꿔주면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 회전이 되고 있는 거죠. 하고 자, 요거 빼야 되겠죠. 자, 빼기 그러면 바디에서 이 부분이 빠져요. 그럼 아까 위에서 구멍이 중간에 빠지다가 중간까지만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 구간이 지금 보이시죠? 요 구간이 여기랑 겹쳐지면서 나머지 이제 아래쪽 부분이 회전이 되면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출과 회전의 조합으로 여기는 빠져서 나오는 모양인 거죠. 확인해 주시면 자, 안에 내부가 지금 이렇게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컨트롤 H 눌러서 자,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지금 중간으로 안 가서 그래요. 자,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확인하실 거는 이제 규격도 다 받겠다. 그럼 어디만 더 봐주면 되냐? 여기, 이 부분이에요. 요 아까 제가 나사 얘기했던 부분. 그래서 실제 나사보다 구멍을 좀 작게 뚫었는데 여러분들 저번에 과제 갖고 온 거 보니까 여기서 스레드 기능을 쓸 때 자, 여기서 스레드를 하게 되면 이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실제로 심볼이 있고 상세가 있어요. 근데 상세로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상세로 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자동으로 좀 42 정도 외경이 잡히네요. 이렇게 뚫었단 말이에요. 그럼 모델링 상에서는 실제 모양은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놈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삼각법에 가게 되면 이 나선형의 모양이 그대로 꼽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캐드로 가져왔을 때 이렇게 갖고 온 사람들은 또 한 번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선으로 고쳐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시간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레드를 하지 말고 자, 여기서 하지 말고 보통 여러분들이 실제 모델링을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이 안에다가 앞나사 안에다가 수나사를 집어넣으면 이 산에 맞춰서 조립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보기만 좋은 거고 실제로 어셈블리 작업이나 또는 우리가 도면 작업을 시킬 때는 심볼로 하세요. 무조건. 자, 선택. 해도 외경 42로 다 잡힙니다. 피치는 그냥 기본 잡히는 대로 냅두시고 이대로 해서 확인. 자, 그러면 이런 거 메시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지금 이게 점점점점 보이시죠? 이러면은 얘가 그냥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사 부분까지 처리가 다 됐습니다. 여기 구멍도 다 뚫렸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제 위쪽으로 보면 여기 볼트. 예, 여기 나사, 실제로 여기가 나사가 들어가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면도에 2개, 측면도에도 이렇게 보면 반만 나온 거니까 2개가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4개의 나사골이 뚫려 있는. 여기다 이제 걔네들을 또 뚫어줘야 되겠죠. 4군데에다가. 예, 그러면 먼저, 자, 스케치에 가서, 이렇게 말고, 그냥 구멍으로 갈게요, 바로. 자, 구멍으로 가서, 자, 점 지정 바로 대충 요 정도에다 뚫겠다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나사의 중심선과 X축의 위치를 동일하게 맞출 거니까, 여기에서 자, 구속 조건으로 일치 곡선상의 점으로 X축 위치와 점의 위치를 맞춰서 한번 해주고,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중심선의 반지름, 반경을 재해서 치수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보니까 지름 반경이 48쯤? 그러면 반경은 21로, 48이니까 24로 해주고, 일단 한 개의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나사에, 여러분들 이거 측정할 때 나사 요 외경 재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나사, 요 수나사 들어간 데 재면 안 되고, 요 앞나사 깊이까지, 여기까지만 재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나사를 보니까, 예, 나사 그 외경이 M4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4 그대로 놓지 말고, 요거보다 좀 작게, 한 3mm. 그리고 깊이를, 재봤더니, 한 깊이가 한 8mm쯤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조그맣게 밑에는 뾰족하게 그대로 나와도 되는데, 여기 탭 깊이까지 쟀을 때 8이거든요. 보통 거기다가 우리 구멍 깊이 사이에 제가 아마 수업할 때도 얘기했을 텐데 3mm 이상 띄워주라고 한 구멍 깊이가 있었을 거예요. 걔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한 3mm 정도 더해줘요.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홀 사이즈만 뚫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스레드 구멍으로 바로 뚫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놈이 대충 한 M3 정도에 맞춰서 나오는데 M4다 그러면 4 중에 이렇게 하나 골라 쓰세요. 이렇게 됐을 때 깊이가 지금 아까 제가 원래 8mm 줬다가 거기서 3mm를 더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치수 8mm는 탭의 깊이입니다. 8mm가 나오면 그대로 그냥 두세요. 참 잘못 봤네요. 여기 스레드 깊이가 따로 있고 그냥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이 되니까. 네, 그쵸? 스레드 구멍으로 한 방에 뚫을 거예요. 그러면, 자, 아이고. 점은 찍혔으니까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다 다시. 자, 그래서 처음에 구멍으로 했을 땐 아까 그렇게 하면은 이중으로 또 스레드 작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한 번에 스레드 하고 M4 잡고 스레드 깊이 8에다가 플러스 3을 해야 되는 값과 스레드 값은 따로따로니까 여기는 8, 여기는 11 이렇게 봉구 팁 각도는 그대로 118도나 120도나 뭐 이거는 그냥 두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120도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뚫었어요. 확인.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지금 자동으로 못따기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스레드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모양 없이 스레드를 넣은 것과 동일한. 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트리상에도 스레드 구멍으로 떠 있죠. 그럼 얘를 이제 4개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복사를 할 때, 지금 동그랗게 복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아마 각자 다 다르실 수도 있을 건데 저는 패턴 특징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 구멍 선택하고 요거 하나만 복사하겠다. 자, 그 다음에 선형 말고 원형으로.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점 지정은 가운데 센터가 되니까 센터 위치 한번 찍고, 자, 벡터는 요 세로로 돼 있는 Z 방향으로 여기서 찍어주셔도 되고, 여기서 Z를 선택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예, 점 지정이, 여기서 아까 했는데,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잡을게요. 예, 잡으라고 하니까. 자, 일단 잡고, 자, 개수는 4개. 자, 피치 각도는 90도 간격으로. 예,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근데 방법은 맞는데, 뭐가 잘 인식이 안 되네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요 참조점 빼고 할게요. 자, 원형. 자, 벡터 Z. 예, 이제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센터가, 예, 맞는 거는 같아요. 개수 4개. 예, 하고, 그 다음에 피치 각도는 90도. 아이고, 92? 예,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은 간격이 개수 및 피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개수 및 범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360도로 놔두고 개수만 넣어도 돼요. 혹시 3개를 넣겠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나오는 간격이겠죠? 그래서 원본까지 캐드처럼 복사할 때는 요 개수 및 범위로 쓰시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뚫립니다. 예, 해놓고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하다 보니 이제 좀 되게 오래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여기 지금 트리를 보게 되면 트리는 그렇게 안 길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품이 주물이잖아요. 이런 데가 라운딩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 한쪽만 라운딩이 있고 안에 라운드 이런 자리들 있죠. 여기 라운드 이런데 예, 요런 R값을 이제 임의의 값으로 주시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모서리 블렌드 한 3mm 정도 주고 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데 적용 자 했고요. 여기 뒤에 아까 하나 또 있었죠? 뒷부분만 그 다음에 요 안쪽 적용 했을 때 혹시 반지름이 너무 크다 싶으면 아마 둘 중에 한쪽만 줄이거나 뭐 아니면 둘 다 줄이거나 주물이기 때문에 치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계속 이렇게 오류가 나면 같이 하지 말고 하나를 먼저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한 개를 따로 예, 이러면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가 혹시 라운딩이 또 들어갈 때가 있는지 예, 도면과 비교해서 확인하시고 자 바닥 부분이 있었죠. 지금 바닥이 아까 돌출과 회전의 두 가지 조합을 기준으로 얘가 지금 잘렸던 거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자, 축을 여기다 놓고 볼 건데 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가 약간 이렇게 라운딩이 진 게 보여야 돼요. 예, 여기서 투상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가 지금 요 자리와 요 반대쪽 모서리가 라운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고 볼게요. 자, 여기 그쵸? 그다음에 여기를 확인 하시면 이렇게 알이 들어갔죠. 이렇게 단면에서 봤을 때. 예, 그리고 나사가 들어간 자리는 항상 이렇게 자국 표시가 살짝 보여요. 멀리서 보시면. 뭔가 선 같은 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데가 안에, 구멍 안에도 이제 아까 라운딩 알을 다 안 그려서 요런 데도 알이 좀 덜 나온 자리들이 있다 하는데도 다 찾아요. 한 2mm. 알 크기는 적당히 보시고 해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 끝난 거예요. 예, 모델링 한번 하는데 이렇게 볼 게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면 해제하고 이놈을 이제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장을 잘 해주는데
자, 우선 제가 자, 폴더 위치를 한글에다가 지금 저장을 안 하고 따로 만들어 놓은 폴더에다가 할 거여서 자, 여기다가 nx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모델 1번으로 일단 뭐 본체니까 하우징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때 저장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그냥 도면을 뽑아주는 것보다 좀 깔끔하게 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자, 컨트롤 B를 누르면 여러분들 지저분한 선들 이런 거 숨길 수 있는데 지금 선택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컨트롤 B를 누르고 여기서 곡선이나 또는 스케치 이런 거 선택하면 전체 드래그 하면 선만 다 잡혀요. 확인. 숨어지죠. 다시 한번 컨트롤 B. 자, 이번에는 데이터. 다 선택하면 데이터만 다 숨겨져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하고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 자, 응용 프로그램 또는 뭐 파일 메뉴에서 가도 되는데 드래프팅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들어갈 때 여러분들 용지 사이즈 확인하고 뭐 일각법 할 건지 삼각법 할 건지 뭐 이런 거 한번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템플릿을 사용하면은 얘가 선택이 안 되는데 표준이나 뭐 사용자 정의 이런 거 쓰면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지를 한 A2로 또는 A1 뭐 상관없어요. 얘는 일각법, 얘는 삼각법 하고 확인. 자, 그럼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정위치로 들어오는데 제가 아까 요거를 요 놈을 반대쪽에 그려놔가지고 얘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은 이쪽으로 정위치로 제대로 나올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마침 해주고요. 이제 이렇게 지금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얘가 이제 이거는 바로 했을 때 배치를 한 거고요. 일단 지워볼게요. 이 위에서 보면은 이미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카페에도 올려놨었지만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한 개는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자 기준뷰 하나 찍어서 이렇게 들어오죠. 1대1로 1대1로 쓰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평면도 그러니까 방향을 지금 방향은 저처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돌려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나만 뽑아볼게요. 클릭 해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내가 이쪽 방향으로 뺄 건지 이쪽으로 뺄 건지 클릭 또는 클릭 어느 쪽을 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닫기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는 이 도면 필요 없는데 지워놓고 여기에서 단면 클릭해가지고 중심 찍어서 자 이렇게 잘라갖고 옆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써도 되죠. 중심 위치 맞춰가지고 그죠? 이렇게 쓰고 지금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만약에 뭐 이걸 갖고 투영뷰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선택을 먼저 하고 더블 클릭해서 이걸로 자꾸 저쪽에서 나오네요. 얘를 선택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보셔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딱 보세요. 나사가 이미 나사 도시가 다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사산을 안 파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나사가 적용이 됐다 요 표식만 보고 하면 여기서 나사 수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 측면도도 보세요. 아까 여기 입구에 보면 여기 지금 나사 두 줄 됐죠. 근데 옆에서 지금 측면에서 본 거 투상할 때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나사 도시할 때 여기 4분의 3 도시된 요 가느다란 선 보이죠?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자, 해서 내가 필요로 한 것만 딱 놓고, 특히 여기에서 이런 거, 이렇게 R값에 해당하는 요 엣지선 같은 거, 요런 거 갖고 오면, 그대로 CAD로 갖고 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뭘로? 그때, 여기에서 모서리 다듬기, 부드러운 모서리 표시 끄고, 확인.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여기도 지금 이런 데가 살짝 그런 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단면도도. 여기도 빼요. 모서리, 부드러운 모서리 끄고. 그쵸? 예, 여기는 지금 일단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모델링이 다 끝나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달라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이런 거, 지금 우리 규격 적용한 모양들이 요게 제대로 사이즈가 적용이 돼서 나와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CAD에 가서 손댈 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뽑아놓고 요 놈을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서, 그죠? 저장을 해서 CAD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는 2D 수업인데 3D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3D 작업을 가지고 올 때 2D에서 너무 손이 많이 가게끔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한 손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AD 파일로 저장을 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치수 기입은 여러분들이 다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해주진 않을 거예요. 단 이제 어디만 설명을 할 거냐면은 세 번째 지금 3교시 강의를 제가 하나 더 올릴 건데 요 부분 있죠. 오늘 우리 진도 나간 부분. 예, 요 자리 멈춤 링과 구멍용 그리고 오일실 부분. 제가 아직 축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축을 투상을 해서 축용 멈춤링을 그리진 않았지만 찾는 방법이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동일하게 찾아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CAD 파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공차를 넣고 확대도를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이제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과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혹시 가능하시면 이 위에 보면은 중심 마크, 중심선을 넣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볼트원 중심선, 뭐 원형 중심선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볼트원의 중심선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점을 통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중심선이 원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도면은 도로 꺼버렸네. 이러한 도면은 구멍이 뭐 볼트나 뭐 구멍이나 뭐 상관없는데 이 구멍이 3개나 4개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중심선이 이렇게 일자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중심선은 여기는 적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이거 다 지워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중심선의 형태로 120도 각도의 중심선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시고 혹시 여기서 하기가 귀찮다 그러면 CAD에 가셔서 거기서라도 이 모양을 잡아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서 여기에서 저장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저장할 때는 일단 얘가 혹시 날아갈 것에 대비해서 그래도 여기서도 한번 저장을 하시고 한번 다시 눌러주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내보내기. 내보내기 할 때 아마 이거는요 8.5 버전하고 10.0 버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저장할 때 여러분들 간혹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에서 DWG로 하시는데 요걸로 하시면 파일을 가져올 때 문제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뭘로 하냐면 내보내기. 그러니까 내가 이 NX 파일을 다른 데로 내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딴 프로그램에서 내가 UG NX로 띄울 땐 그때는 가져오기예요. 근데 지금 내보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기 하실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거 오토캐드 DXF DWG 또는 2D 익스체인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저장이 되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써서 저장을 해보시고요. 네, 안 되면 질문은 수업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본체에 대한 부분을 2교시까지 작업을 했는데 캐드 작업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